반려견을 이해하고 나를 바꾸는 도구루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전화로 게스트를 모시고 게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서 근무하는 이순영 트레이너의 긍정 강화는 무조건 윤리적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도구루 팟캐스트의 첫 번째 게스트로 환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화를 하기 전에 잠시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오늘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라 알고 있는데, 우선 간단히 자기 소개, 아니면은 간단히 아니어도 나 이런 얘기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언급을 해서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순영이고요. 주로 반려견 트레이닝과 보호자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현재는 배웠던 것들을 보호자분들께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트레이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를 했었는데 여전히 다루고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안 다루려고 했었습니까? 원래는? 그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디 속해서 활동가로 일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트레이닝을 이제 방문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큰 목표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월급에 대한 얘기는 혹시 카라의 이 담당자를 겨냥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게 아닌가? 네.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돈보다 뭔가 이쪽 세계에 대한 이상과 철학을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또 우리 이순영 트레이너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좀 덧붙이자면 이 동물의 지금 동물 무슨 활동가 이렇게 설명한 동물 활동가가 뭐냐? 동물의 권익이랄까? 그렇죠. 동물도 이제 하나의 생명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어서 이순영 트레이너 정말 관심이 많고 뭔가 더 나은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분이고 이 페이스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페이스북을 정보를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네. 항상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런 동영상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 관심 없는 분들은 안 올리죠. 이제 이순영 트레이너는 그만큼 그쪽 분야에 있어서 큰 관심과 더 나은 미래를 항상 꿈꾸는 분이다. 네. 그렇죠.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네.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순영 트레이너가 이제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고, 이제 트레이너로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 굳이 이제 일일이 무엇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떠나기 전에 누가 정말 트레이닝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미국에서 이제 네노라는 정말 유명하다라는 트레이너들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정말 최고냐. 근데 결국 답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대신 그래도 너무 많은 걸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조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접수가 안 되는데 네. 미국에서 최고 진짜 정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 정답을 못 찾았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정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럼 미국에 간다는 게 이 시간과 금전과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네. 그럼 정답에 뭔가 근접하는 계기는 됐습니까? 네, 엄청 근접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근접했다고 하지만 그 근접을 또 다가가기에는 아직 먼 길이 남았지만 그래도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졌던 것 같아요. 상당히 겸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야. 미국 가서 정답을 찾았어. 이게 아니라
뭔가 방향은 잡았지만 아직 해야 될 게 많아. 약간 이렇게 네. 들립니다.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최고라는 사람들도 여전히 배우고 있었고, 네, 그리고 모른다는 걸 확실히 모른다고 말하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고수가 되려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진짜 참된 고수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서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카톡 딱 대화명이 겸손한 고수가 되자 딱 적혀 있던데. 네, 그 비슷한 네, 얘기를 또 그게 다시 한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겸손하지 않은 고수들이 많죠, 저처럼. 아니, 저는 알렉스님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약간 이게 말이 이게 약간 어, 예의용 말처럼 하지만 들렸는데. 알렉스님은 이제 다른 점은 네. 틀린 거는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그 틀리다는 걸 뭐 틀리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한번 생각할 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네 약간 이제 뭐, 직선적으로 비판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렇다고 비난은 아니고요, 절대. 그럼요. 네, 나아지자 이런 취지로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이순영 트레이너 같은 사람도 있고 이제 각자의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제가 알기로 이제 최고의 고수들을 만났다 얘기를 했는데 뭐 네, CPDTKA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토플이나 토익과 같은 시험도 트레이닝용 시험이 있는 트레이너용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합격을 했고 캐런 프라이 아카데미 프로페셔널 코스도 이수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캐나다와 미국의 이 북미를 뭐 안방마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인스트럭터들을 세미나 워크숍도 참여를 했고 몇 년 계셨습니까? 네, 돈을 많이 썼죠. 네, 몇 년 계셨습니까? 얼마 쓴 것도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는 이제 뭐 계산이 안 되고요. 네, 3년 있었는데 3년 동안 어디 누가 교육을 프로그램 하고 있다. 네. 그럼 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 이 청취자분들 중에 이 트레이너를 꿈꾸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미국에 가면 뭔가 더 확실한 걸 배우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약간 이제 좌절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네. 야, 3년이나 있었으면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정답을 못 찾고 왔어? 그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답을 못 찾았다는 것보다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계속 배워야 된다. 네, 네, 뭐 미국 간다고 끝난 게 아니다.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이순영 트레이너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긍정 강화는 무조건 윤리적인가? 심오합니다. 네, 이 심오에서 긍정 강화는 도대체 그건 뭔데? 그 윤리적이라는 건 어떤 게 윤리적인데 약간 좀 모호하게 들리는 분들한테는 좀 심오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일단 긍정 강화라는 말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거라는 것도 대충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긍정 강화가 왔다구나. 네, 그래서 미국 가서 그걸 진짜 제대로 배워야겠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3년이 지나고 느낀 건 긍정 강화가 왔다가 아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한 90% 왔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쵸. 뭐 긍정 강화는 지금 현 시대에서 저희가 반려견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저도 이제 100%, 하지만 네, 100%가 아니라 이제, 맹점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100%가 아니라 90%라고 얘기한 이유가 네, 이 긍정 강화도 다 이 과학에 근거한 이론이잖아요, 교육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과학은 항상 변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윤리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이라는 건 네, 약간 이제 과학이랑은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다시 한번 긍정 강화는 무조건 윤리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긍정 강화가 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긍정 강화는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라고 치면은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하는 행동의 빈도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빈도수 이런 얘기하면은 일반 보호자분들 조금 우리가 반려견이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한다 네.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개는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들을 네.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그 행동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리와를 우리 개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 행동을 이리와 불렀을 때 이리와 네. 오는 행동을 잘했으면 좋겠다. 올 때마다 우리 반려견이 좋아하는 걸 계속 주면 반려견이 이리와 했을 때 더 많이 온다. 자주 잘 온다. 그쵸. 네, 이게 이제 긍정 강화라는 얘기죠. 그쵸.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긍정 강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순영 트레이너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 예전 또 예전 네, 방송 갑작스럽게 물어보셔서 네, 그렇죠. 항상 갑작스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제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긍정 강화 나 그거 무슨 그냥 좋게 뭐 뭔가 좋은 교육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뜻을 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반려견이 좋아하는 걸 줘서 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얻는 게 긍정 강화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원하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반려견한테 자주 좋아하는 걸 주면 반려견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더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행동이 강화가 되니까 긍정 강화다. 그럼 긍정 강화는 내가 원하는 행동도 얻고 우리 반려견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얻으니까 네. 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게끔 들리는데 네. 오늘 주제가 이게 무조건 윤리적인가? 네. 그럼 그 뜻은 무조건 윤리적이지는 않다로 들리잖아요. 네. 왜 윤리적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죠. 않을 수 있다. 어떤 네. 상황에서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얻기 위해서 걔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우리가 원하는 행동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행동.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네. 반려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윤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예를 들면은 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참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이제 달리는 개 아시죠? 경주개. 그렇죠. 그레이하운드 갖고 이제 경주 이 경마처럼 이런 걸 많이 하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경주개가 이제 뛰게 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앞에 이제 토끼 모양이라고 이제 인형이 하나 달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스타트 하면은 엄청 빨리 이제 앞으로 달려가고 이제 뒤에 개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냥 본능을 이제 네. 자극해서 뛰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이제 막 계속 진행되면서 개들이 이제 가속도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걔가 그 가속에 못 이겨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부러진 상태에서도 그 장난감 토끼 모양을 쫓더라고요. 그만큼 그 쫓는 행동이 강화가 돼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교육하는 방식을 보면은 분명히 걔가 좋아하는 이제 본능적인 거를 이용해서 교육을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은 정말 참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무엇을 위해 교육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경주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개들의 보호자들이 네, 자기 개들로 뭔가 수익을 내고 그렇죠. 근데 그 수익을 위해서 걔한테 긍정 강화로 뭔가를 가르쳤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맹목적으로 강화된 행동을 하다 보면 자기 몸이 진짜 네, 망가질 수도 있고 지금 심한 경우 이제 부러지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많이 부러지고 부상당한 개들은 그 보호자들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요즘 한쪽에서 되게 이슈가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레이하운드 같은 이제 경주 대회 출전하는 개들이 이제 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 이제 교육들만 받고 네. 그 교육 위에서는 그냥 케이지 안에만 있고 다른 바깥의 경험 없이 그리고 그런 심각한 부상 같은 거를 입으면은 바로 죽음을 안락사를 안락사를 겪게 되는 그런 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상당히 윤리적이지 않네요. 그쵸. 그걸 보면서 분명히 그 속에는 이제 강압적인 게 없잖아요. 교육. 네, 그렇죠. 상황에서. 교육 상황에서는 강압적인 게 없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게 딱 보이죠. 네. 그 영상에서. 이거 긍정 강화라는 트레이닝 방법
자체 내는 강압적인 게 없지만 그 긍정강을 이용한 목적에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다른 예를 들어서는 뭐 이제 강아지 개들한테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무리가 되는 행동들 네, 충분히 이제 긍정 강화로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관절이 상하거나 네. 그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원반대를 주관하기 때문에 독 네.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 많죠. 네, 왜냐면 독 스포츠 이런 거 참가하시는 분들은 최상의 퍼포먼스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개들의 이런 건강과 안전에 소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게 이 목적을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반려견과 즐기기 위해서 가르치느냐 네, 아니면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느냐. 네.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있냐? 남이 볼 때는 그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저먼 셰퍼드를 자폭용 폭탄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몸에다 폭탄을 매달아서 탱크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자폭하게끔. 네. 그럼 탱크 밑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긍정 강화를 활용하면 상당히 그 교육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결론적으로 걔들은 그게 강화되고 좋은 일인 것처럼 들어갔는데 죽은 거죠. 그렇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네. 개의 목적이 아니라. 근데 뭐 이게 분명히 이제 반려견이 이제 보호자랑 반려견이랑 함께 이제 교육하면서 트릭을 가르치는 게 네. 분명히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호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내가 왜 가르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가끔은 되게 자기 자신이 무서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무언가를 가르쳤는데 이게 딱 보니까 제가 남을 보여주는 거에 되게 기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네. 느낌? 네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럴 때면은 반성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다른 보호자분들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한 번씩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내 반려견이 반려견이냐 아니면은 반려견이 아닌 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사육견. 네, 뭔가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는 개냐. 네, 그 목적에 의해서 활용하는 거를 우리는 도구라고 하는데 혹시 내 개를 자랑이던 돈이던 경쟁이던 이런 거에서 뭔가 좀 좋은 효과를 내려고 도구로 네. 쓰냐 이거에 있어서 잘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를 굉장히 중심을 잡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어느 순간 다른 쪽으로 빠져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제 뭔가 자랑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좀 본능적인 이 욕구 중에 하나인데 가족을 가지고 내 자랑하는데 활용하는 거는 윤리적이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보더콜리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유수영 트레이너가 언급을 잘해줬는데 경주견도 제가 생각해 보면 네, 뭐 그레이하운드가 꼭 경주를 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행복함을 느끼겠지만, 그렇죠. 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보더콜리가 꼭 원반을 해야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인간의 욕심, 뭔가 이 목적과 맞물려서 걔가 살면서 누려야 될 뭔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리키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트릭을 가리킨다든지 원반을 가리킨다든지 이거는 이제 개들이 원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전부 하고 생활 속에서 전부 하고 뭔가 부족할 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이 아니라, 네, 네. 근데 이게 삶의 메인이 돼버리면은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이상했나요?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네. 네, 뭔가 정말 극단적인 예를 민감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민감한 얘기 청취자분들 좋아하십니다. 네. 제가 뭐 대회를 출전하는 개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네. 개들을 보면은 그 개들의 삶을 볼 때 그 대회가 삶이 전부인 거로
거라고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럼 대회가 어떤- 삶이 전부면 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비윤리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 개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들, 본능적인 것들을 이제 하면은 동물의 5대 자유 네. 중 하나는 이제 자기 본능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보통 산책을 하고 배변을 하고 다른 반려견의 오줌 냄새를 맡고 똥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들한테는 본능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생활의 일부여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대회를 출전하는 개들을 보면은 나가서 교육받고 바로 케이지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배변은 뭐 그런 기회들이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기회들이.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안 주는 이유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느껴진 게 아무래도 이제 동물권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개의 복지에 초점을 잡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복지에 대해서 어떤 게 개의 복지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냐 개와 반려견과 살면서 이거 좀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복지냐고요? 네, 동물과 어떻게 사는 게 복지냐 동물 복지를 위해서. 저는 이제 동물과 같이 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하는 이유도 근데 저는 교육의 이유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동물과 사람이 반려견이 사람과 더 조화롭게 살고 동물의 삶의 질을 이제 반려견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했을 때 교육이 참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턴가 이 문화적으로 뭐 애완견, 애견 뭐 이렇게 부르다가 언제부턴가 반려견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반려견이라는 게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같이 반려하면서 그쵸. 생을 살아가는. 근데 이제 예전에 애완견 이러면 완자가 이제 장난감 완자라고 해갖고 약간 도구적인 성향으로 걔를 바라봤지만 네, 지금은 우리는 이제 가족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 가족은 이제 도구가 아니다. 아무리 긍정 강하고 개들이 좋아하는 교육을 해도 그걸 도구로서 목적을 교육을 시키면 반려견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게 그리고 동물의 요즘 네, 심각한 뭐 복지에 요즘- 영향을 끼친다. 요즘 보면 긍정 강화라는 말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긍정 강화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이제 트레이너들이 이제 긍정 강화라는 이름을 걸고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렇죠. 트렌드니까요. 보호자들이 네. 찾으니까. 이제 보호자분들도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네. 저는 근데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만날 것 같은데 네, 실제 우리나라 반려견 트레이너들 중에서 이런 도구가 아닌 반려견의 관점을 가지고 이 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까? 근데 다들 이런 고민은 하세요. 분명히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 아무래도 이걸 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네. 갈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있는 거고 진짜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까? 많이 보십니까? 있죠? 아, 많이 보십니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문제네요. 일단은 네.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나와야 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게 네. 또 수익으로 나오니까 네. 쉽게 그렇게 행동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쉽게 할 수 없는 걸 했을 때 이게 또 뭔가 문화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우리 이순영 트레이너가 문화를 이끄는 또 이 선봉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려견의 네,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네. 지금 저는 적은 보수로 일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카라 관계자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적은 보수를 일하고 아닙니다.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열정 페이를 지금 바라면 안 된다. 이걸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다. 같은데.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네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조금 더 깎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도 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되고요. 네, 이제 농담이었고요. 그러면은
좀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긍정 강화는 무조건 윤리적인가 오늘의 이제 주제였는데 네. 긍정 강화라는 트레이닝 방법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네. 앞으로 어떤 더 좋은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을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동물 복지를 해치고 네. 네, 반려견이 아닌 개를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전락시켜버리는 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다반사다. 네. 네, 그러니까 이수영 트레이너 여기서 요점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 진짜 윤리적으로 목적을 세우고 있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대신 이 결론을 내버렸네. 정리를 해버렸네. 여기, 저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어서 뭐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뭔가 근사한 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사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려견을 키우시는 목적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를 낳는 만약에 뭐 애를 낳는다 해서 목적. 우리 애 가지고 뭐 돈 벌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누군가와 내 애를 가지고 경쟁하려고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긍정 강화로 좋은 거 우리 반려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가르칠 건 참 많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 트레이너들이 개들을 내 목적대로 어떻게 행동을 가르칠까 이거 이제 초점을 잡는데 오늘 이순영 트레이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들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까 내 목적대로 이것보다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에 초점을 더 잡는 듯하게 들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첫 회인데 이거 첫 게스트인데 이게 참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닌데 원래 첫 회는 항상 버벅대면서 시작하는 법인데 오늘 뭐 상당히 잘 내용도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종종 초대해 주시면 또 근사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대부분 뭐 카라 들어보셨을 텐데 청취자분들이 동물보호단체인데 그쪽 관련해서도 뭐 구조서의 이 현황이라든지 뭐 해외 경험이라든지 또 다른 주제도 많이 얘기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근사하게 이야기 보따리가 지금 옆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 한창 이제 복날 때문에 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계곡의 문제로 그런 것도 이제 좀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고. 네. 이 단골 손님이 될 것 같네요. 단골 손님이 앞으로. 제가 손님 섭외에 좀 어려움을 느낄 때 바로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항상 옆에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순영 트레이너의 앞으로의 뭐 각오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아무래도 동물보호단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무언가를 알린다기보다 이제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 한번 하자면 네. 서울시와 카라가 함께하는 이제 반려견 돌봄 문화 시민학교 네. 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화 전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자주 만들겠습니다. 그럼 시민학교면 시민들이 가는 학교란 얘긴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네, 카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1기, 2기는 이제 끝났고요. 네. 3기, 4기 모집을 8월 27일 날 합니다. 그럼 빨리 해야 되는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 횟수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야. 4회 수업이고요. 네. 매주 3기는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4회. 네. 4기는 매주 일요일입니다. 네. 공짜. 공짜인데 제가 항상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말합니다. 네. 이제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공짜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허접하네 오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랑 같지만 네. 허접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짜라는 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내 돈을 내야 그게 더 열심히 하는 동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짜가 좀 별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 동기를 줄 수 있다. 진짜 허접하지 않은 정말 알찬 내용이다.
많은 분들, 이 청취자분들 카라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시민학교, 반려견 시민학교 많이 찾아보시고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카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알 수가 있답니다. 아, 네, 이거 이렇게 말해버리면 앞에 이야기가 이제 이거를 위한 밑밥이 아니었냐? 아닙니다. 지금 뭐 밑밥 자체로도 너무 훌륭한 얘기였기 때문에 제 생각엔 네. 그리고 뭐 얼마든지 광고도 괜찮습니다.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광고를 하자면 예. 우리 이순영 트레이너가 이제 저랑 이제 다른 트레이너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제 반려동물 문화연구소 멤버인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활동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연구소입니다. 네. 이거 우리끼리 정말 좋은 연구소라 가면은 이게 별로 신빙성이 없는데. 복지부 장치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감사하고 조만간에 또 다른 또 알찬 유익한 주제로 또 게스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도구로 정말 좋은 팟캐스트 네. 같습니다. 이제 저희 뭐 번성하길 바랍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뭐 도구루, 이 개 스승 전문가 이런 뜻인데, 근데 뭐 저희 전부 다 도구루가 되자 이런 의미로 만든 거니까 또 이 도구루의 한 명으로서 이 초대 손님 응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